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문화방송 파업 당시 박성재 기자 그리고 최승호 PD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녹취록이 공개돼서 파문이 일고 있지요. 이 녹취록을 입수해서 세상에 알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었는데요. 엊그제 당에서 이 문제를 세게 쟁점화를 하려다가 눈물을 왈칵 쏟기도 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최민희 의원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 민주언론 운동 실천을 국회까지 가서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우선은 이 문제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26일 선거법 위반 문제 때문에 입장도 발표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위반했다는 것인지 그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선거법에는 네. 가가호호 방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1월 14일 남양주에서 네. 출마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장소가 시청이었습니다. 출마 기자회견을 남양주 시청에서 하셨는데, 네, 근데 예. 시청 기자실에서 하고, 네. 되게 이제 그 동안에는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거기 이제 주인이 공직자들이잖아요. 네네네. 공무원들. 그래서 예, 공무원들에게 인사하는 게 관례라고 해서 이제 실국을 돌면서 인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실국이 가가호호라는 거죠. 지금. 선거법에 가가호호 네. 하면은 저희가 집가짜. 그러니까 집가짜. 집가짜를 써서 그냥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걸 가가호호 방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공직자들이 머무는 곳도 다 가가호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선거법에. 그래서, 예. 그래서 경찰이 네. 제 행동이 이제 공무원들에게 저를 찍어달라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인사였는지를 네. 확인하고 있다. 내사하는 중이다. 라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고발된 상태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뭐 이게 나온 상태가 아닌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세상에 크게 알려진 것은 MBC 보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 전에도 어디 보도가 좀 나왔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보도가 저희 지역의 한 매체가 네. 그냥 짧은 단신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1월 20일 인터넷판에서 저는 봤고요. 네. 그런데 5일이 지나서 네. MBC가 그 내용 뭐 추가 취재된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냥 네. 똑같은 내용을 네. 메인 뉴스에서 27초간 보도했지요. 네. MBC가 갑자기 왜 이 사건에 이렇게 크게 주목을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겨레 일면 보도가 나오고 또 뉴스타파에서도 보도가 됐는데요. 2014년 4월과 11월에 MBC의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이라는 분, 그리고 또 정재욱 법무실장, 그리고 박한명 폴리뷰라는 매체를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저희는 처음 처음에 알았습니다. 피읍 매체라 그래가지고 프레시아는 그거가 아닌데 폴리뉴스도 우익 매체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도대체 피읍 매체가 어디냐 이렇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폴리뷰라는 매체 네. 박한명 국장 이 세 분이 만나서 대화한 내용입니다. 이게 전체 총 얼마나 되는 분량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6시간 분량이고요. 총 6시간. 예, 6시간 분량의 녹취록이고 3명이 만난 게 아니고 네. MBC 측에서 4명. 그다음에 그 피읍 매체에서 또 몇 분이 나와서 네. 숫자는 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제가 요거를 폭로한 오전에 폭로하고 26일. 네. 그리고 그날 메인 뉴스에 MBC가 저희 선거법 위반 논란을 제목으로 크게 박아서 보도를 한 것이었죠. 바로. 네, 예. 바로. 근데 사실상 저는 보복성 보도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날 제가 이제 요 녹취록을 폭로하고 네. 종일 뭐 MBC 내부가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누가 이 녹취록을 만들었으며 누가 이걸 최민희 의원에게 갖다 줬느냐. 그리고 굉장히 시끄러웠대요. 네. MBC 내부가 내부에서. MBC 내부뿐만 아니라 언론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그 보아하니 MBC 고위 임원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
그리고 또 이 피읍 매체 폴리뷰라는 회사도 사실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이제 보수적인 매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어떻게 해서 최민희 의원에게 갔을까 여전히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건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시죠? 그거는 누군지를 말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 과정은 좀 설명. 다만 그 자리에 네.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네. MBC에도 있고 그 폴리뷰 죄송합니다. 피읍 네. 매체 예. 거기도 여러 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록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는 자리에 있었지만 네. 그 중에 한 분이 해도 너무한다 이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녹취하는 거야 뭐 거기는 전부 다 방송인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녹취록이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예, 그건 다 했을 것 같고 네. 그 중에 한 분이 네.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언론을 계속 방송 문제를 다뤄온 국회의원이니까 저희 의원실에 지난해 말에 네.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그게 뭐 통비법 위반 논란도 있고 막 이런데 당사자 참여했던 네. 당사자가 녹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아닌 아닙니다. 것이죠. 예. 그리고 이분이 사실상 이제 공익 제보를 한 셈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발언이 쏟아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증거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해고를 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 네. 박성재 기자, 최승호 PD. 기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돈이 얼마가 들든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실제로 뭐 50억에서 60억 소송 비용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 MBC는. 다만 반드시 해고가 합법화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굉장한 갈급이 있는 것처럼 들리도록 일부 의원실 보도자료에서 공개된 네. 녹취록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승호 PD를 향해서 또 박성재 기자를 향해서는 파업의 후견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과연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죽이기 위한 모임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임의 성격 네. 먼저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모임의 성격을 사적인 자리라고 MBC가 지금 강변하고 있고 그 피읍 매체 그 박모 국장, 박한명 네. 국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는 결코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MBC 지금 넘버 2라는 미래전략기획본부장이잖아요. 네. 미래전략본부장, 네. 그 백종문 본부장과 네. 법무팀장, 그죠? 법무팀 실장, 네. 그리고 또 기타 직원 몇 명. 네. 그다음에 폴리뷰 쪽엔 박한명이라는 분이 국장이라고는 하지만 아마 대표고 네. 직접 운영하는 분, 그리고 기자들이 참석한 거기 때문에 아. 이거는 공식적으로 뭔가를 해보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사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모임, 아하. 친분을 돈독히 하는 모임. 아. 그러니까 공적인데 사적으로 좀 더 가까워지는 모임 이런 거였기 때문에 사적인 모임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뭐 이미 공개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 뭔가 모의를 하고 도모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일부 청탁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MBC 안에 있는 뭐 뉴스 브리핑이라도 우리 기자들이 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제안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자신이 좀 백분 토론 같은데 패널로 나가도록 해달라 이런 당부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고 뭐 이거는 일종의 거래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이것이 뭐 법률 위반으로 따져볼 만한 소지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따지고 있고요. 지금 이 녹취록이 이제 2014년 4월께 있고 2014년 11월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청탁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당당하고 정말 기세 좋게 따지는 장면이 11월에 나오는 거예요. 기세 좋게 누가 따지는 박한명 씨가 백 본부장이 그 내용이 뭐냐면 11월 녹취록에 보면 내가 4가지 청탁을 지난번에 했는데 단 한 가지도 청탁이란 단어가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단 한 가지도 들어준 게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MBC 백 본부장이 그렇게 됐냐 죄송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2014년 4월에 만났을 때 4가지 청탁을 했다는 거죠.
그 네 가지가 뭐 네. 외주를 좀 줬으면 좋겠다. 네. 뭐 재정적인 지원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방송 프로그램도 어떻게 하고 뭐 정보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네. 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가지 청탁이나 했는데 단 한 가지도 들어준 것이 적이 없다. 없다라고 하니까 좀 방금 네. 전에 말씀하신 네. 그러니까 백분 토론의 좀 점점점 이렇게 네. 하니까 네. 뭐 그거는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2014년 11월에 만나고 네. 2015년 초에 네. 백분 토론에 박한명 씨가 출연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확실히 입증이 되는 거네요. 청탁을 그렇죠. 했고 그것이 통하고, 네, 통하고. 직접 하고 그리고 그 시선 집중 신동호의 시선 집중 네. 출연도 이분이 하지 않습니까? 그 요청하고 그 네. 피음 매체 기자 네. 예, 요청하고 또 네. 출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놀라운 건 이런 겁니다. 되게 청탁을 할 때 네. 청탁하는 사람이 저자세고 을이고 네. 청탁을 받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MBC 백 본부장과 네. 이 박한명 국장은 네. 그게 갑을 관계가 갑이 청탁하는 박한명 국장이고 예. 그 백 본부장이 을인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청탁하는 법을 이번에 녹취록으로 보여주신 분 같습니다. 참 어이없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4년 4월과 11월에 이들은 왜 만났어야 했던가. 네.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시기가 네. 그 안광한 사장이 네. 이제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MBC를 좀 장악할 필요가 있었던 그런 시기들입니다. 그 MBC 시기가. 장악에. 네. 그래서 그 2014년 4월 녹취록과 11월 녹취록을 보면 네. 그 재판 문제가 나오잖아요. 재판. 얘기가. 네, 그게 네. 이제 2014년 그 4월에 만났을 때는 이미 1심 판결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때 노조 측이 했던 해고 무효 소송 6명에 대한 소송이 전원 노조 승소로 끝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해고 무효 소송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부분 네, 있잖아요. 네, 그거는 2심 재판에 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6명 중에 적어도 4명은 우리가 이겨야 된다. 4명은. 그래서 이기기 위해선 변호사비가 얼마가 들든 내할 바 아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2명은 우리가 각오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MBC가 각오하고 있다. 예. 각오하고 있다. MBC가. 왜냐? 네. 최승호, 박성재 이 두 사람은 사실은 해고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백 본부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실상 거죠. 이거는 증언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사실은 해요. 증언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얘기하다 보면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해고했다입니다. 네, 이놈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네. 표현이 나오죠. 예, 네. 그리고 최승호, 박성재가 노조의 후견인인데 보통 후견인들은 증거를 안 남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예를 들면 사내에서 신망 받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회사에서 쟁의가 일어나요. 그럼 신망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파업 주동자와 동등하게 해고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주장에 따르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봤을 때 깜짝 놀랐을 뿐만 경악. 네. 이거는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해고하면 사측이 네. 누구든지 저희는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해고한다. 이거를 MBC가 몸소 네. 실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정부가 네. 해고를 좀 쉽게 네, 그렇죠. 하는 그 행정조치. 행정조치 했잖아요. 네. 그 행정조치가 저성과자로 찍히면 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해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노동법 전공과 맞물려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저희가 최승호 PD를 모시고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백종문 본부장이 전직 MBC 노조 부위원장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아, 그랬군요. 예, 전직 그 90년대 방송민주화 운동을 할 때 백종문 씨가 함께 했고 그리고 2년 선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과 함께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같이 PD 수첩을 했던 선배였다는 거예요. 2년 선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후배들을 한 거고 그리고 MBC 전체 방송 기조와 관련해서 그렇게 큰 그
뭐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이라거나 뭐 이런 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백종문이라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MBC의 넘버 2 백종문 본부장이 이 모임 전체를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백종문 본부장 쪽의 요청으로 백종문 본부장의 요청으로 예, 만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초반부에 네. 아내가 만난다고 하니 네. 그러니까 그게 박 국장을 만난다고 네. 하니 사인 받아 오라고 했다. 이렇게 백 본부장이 얘기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아내가. 이제 네. 박모 국장이 예. 백 본부장에게는 네. 의미 있는 스타 비슷한 아내가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MBC는 공영방송이고 한때는 그렇죠.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던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직원이 전체적으로 2,000명쯤 되는데 네. 이 녹취록에 보면 피음 매체는 네. 4월에는 네. 기자가 4명이었는데 네. 11월에는 기자가 2명으로 줄거든요. 전체 그러니까 기자가. 네, 그러니까 그런 규모의 매체 대표 앞에서 네. 이렇게 을로 저자세로 이렇게 네.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왜 그랬을까요? 이를테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MBC가 파업과 관련해서 파업이 합법이냐 불법, 이 녹취에서도 불법 파업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던데 네. 이미 이제 법원은 합법 파업이었다 이렇게 공정방송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라고 노조가 옳았다라는 그 판결을 내렸던 네, 상황이란 말이죠. 끝난 상태죠. 끝난 상태죠. 이제 그런데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예컨대 뭐 조중동도 있고 종편도 있고 또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작은 매체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작은 매체 기자들을 만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을의 자세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게 참 궁금하죠. 네. 저도 궁금했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박모 국장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네. 인적 네트워크가 보수 우익 우리 때로 극우인 네. 그쪽에서는 뭔가가 좀 있다고 백 본부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한명 예, 그리고 파업 과정에서 네. MBC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많은 매체들이 비판적인 시각이었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아예 다루지를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사실 비판하기에도 좀 깨림직하니까.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MBC 입장에서 네. 파업 사태를 보도해 준 네. 매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녹취록 보시면 네. 어떻게 이렇게 MBC 내부 사정을 잘하냐고 감탄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좀 잘 도와달라는 얘기를 여러 표현으로 바꾸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 본부장이 실제 어떤지 저희는 모르겠지만 네네. 박 국장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이 모의는 실패한 모의인 거죠. 그 재판에 관한 한 2심 재판까지 져버렸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비가 얼마 들든 내할 바 아니다. 그래서 아까 50억 내지 60억의 변호사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국감 때마다 MBC가 워낙 소송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비 얼마나 드냐 자료 내놓으라고 계속 요청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은 거죠. 국회 자료 제출은 여전히 안 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이제 그런 정도 수준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박한명 국장이라는 분도 굉장히 궁금해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일까? 말씀하신 대로 이 폴리뷰라는 매체가 사실 기자들끼리는 매체를 어느 정도 아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도 생소한 매체라면 생긴 지 얼마 안 된 매체이고 이분이 또 보니까 보도에 따르면 그 변희재 씨가 하는 미디어워치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고 이렇더라고요. 미디어워치 온라인 편집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것도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다 내가. 그래서 이회창 캠프에 들어가서 도운 일이 있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MB 캠프에도 잠깐 들어가서 도왔다. 그랬다가 뭐 어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매체 환경을 보니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네? 누가 어디가 기울어졌다고요? 참. 네. 그래서 네. 미디어 네일을 만들기 위해서 애도 써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 미디어 네일은 네.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한 매체들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피읍 매체도 그렇고 또 네. 피읍한국닷컴이라는 또 뭐 그런 매체도 있고 또 뉴스파인더 그 매체도 네. 있고 그다음에 방금 나온 미음워치도 있고 네. 뭐 이런 매체들이 보면 되게 비슷한 기사가 그렇죠. 그 매체만 달리해서 인터넷에 막 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특히 저에 대한 비난이 좀 많죠. 그리고 다른 데서는 다 안 다루는데 그런 데서만 다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 이렇게 똑같은 기사가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될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다 이렇게 묶어서 뭐 미디어 네일이라는 시스템에서 통합도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름 박 국장이 네트워크를 좀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시도를 했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런 매체들은 어떻게 생존할까? 그러니까 광고나 또 뭐 구독료나 뭐 이런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나 굉장히 궁금했는데 혹시 그 점과 관련해서도 좀 그 녹취록에 나옵니다. 대목이 그래요? 거기 예를 들면 피읍 매체는 월급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월급이 없이 만드는 거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네. 월급이 없다.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자원봉사라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그런 경제적인 지원이 될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MBC 쪽에 뭔가 지원을 요청하고 싶어하는 분위기. 그럼 이제 백 본부장이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 뭐 그러다가 박문진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박문진 광고가 그렇죠. 이제 이들 매체에 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제적인 지원. 그게 우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 또 보면 그 박 국장이 자기는 그 보수 우익적인 잡지 비슷한 데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았다. 보수 우익 잡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다. 네. 그런데 그것의 책임자가 지모 씨였다. 보수 농객 지모 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런 비용이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콕 집어서 자유경제원에서 나온다. 자유경제원.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원고료를 10만 원 주는데 나에겐 30만 원을 주는 등 배려를 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유경제원은 사실상 전경련에서 운영하는 싱크탱크 집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전경련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까지. 거기까지도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보도에 안 나온 내용. 전경련 이 얘기는 아직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원고료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큰 배려를 받으셨네요. 남들의 3배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요. 원고 써서 먹고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알죠. 10만 원과 30만 원의 차이를. 그러니까 그렇죠. 이 30만 원 혹은 뭐 그 액수는 나온 액수지만 3배 받는다는 게 그쪽에서는 얼마나 대접받고 있는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자유경제원에 원고료 10만 원 받고 쓰셨던 분들은 분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경제원으로부터 사실상 전경련의 후원을 받은 셈이네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우회적으로지만 본인에게 배려를 받은 케이스인 그래서 것이고. 이게 사실은 저는 기자분들이 지금 해주셔야 할 일은 저의 선거법 논란에 그렇게 관심을 두실 게 아니라 지금 녹취록에 나온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으로도 취재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도대체 그리고 자유경제원은 왜 그에게 30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했나? 그리고 그 원칙은 뭔가 따져봐야죠. 그리고 이제 요 안에 보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MBC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보수 인터넷 매체의 생존 문제를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보수 단체 전반의 얘기를 하다가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섞이는데 MBC 10만 양병 얘기가 나왔다가 보수 쪽 10만 양병 얘기가 나왔다가 그러면 이제 그 어버이 연합이 있지 않냐 또 이런 얘기를 주고 받다가 어버이 연합이요. 그런데 그 어버이 연합이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뭐 요구르트 받고 어쩌고 이런 얘기까지. 요구르트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받고 뭐 이러면서 나온다 그러면서 또 그게 녹취록에 나온다는 거죠? 다 나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저희가 이제 현장 취재를 많이 다니는데 참 두 가지 장면이 인상적인데 첫 번째는 어버이 연합이 지난번에 교육부 국정교과서 파문 때 비밀 TF 사무실이 발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버이 연합이 이제 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르르 내리시자마자 장수 막걸리, 특정 상호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막걸리가 박스로 막 와요. 그러면서 다 거기서 종이컵으로 한 잔씩 돌려 마시고, 날이 추웠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기 전에 막걸리 한 잔씩을 다 돌려서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관련해서 이제 일본 한일 외교 회담 관련해서 비판하면서 시위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또 어버이 연합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점퍼를 다 똑같이 입으셨더라고요. 두꺼운 따뜻한 파카를 딱 입으셨던데 도대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것도 그 대목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는 안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뭐 음료수를 제공받고 뭐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이 얼마든지 취재거리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MBC가 좀 지원해달라. 그리고 자유경제원에서 본인이 이렇게 배려받았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맥락 없이 나오는 건데 출판 기념회 등을 할 때 국정원에서 2천만 원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맥락 없이 나옵니다. 주어 없이. 이것은 역시 박한명 국장의 발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출판 기념회인지 국정원은 왜 2천만 원을 제공했는지 왜 하필 2천만 원인지 너무 궁금하죠. 이것도 취재해봐야 되겠네요. 기자들이. 국정원이 실제로 폴리뷰의 박한명 국장 입에서 나온 이 출판 기념회가 누구 출판 기념회고 왜 2천만 원을 지원했는지 이런 거 다 알아보려면 국회를 열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상호 간사가 새누리당 쪽에 미방위 열자, 상임위 무조건 열자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저는 또 우상호 간사에게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더라도 상임위 해당 소속 의원 4분의 1이 요청하면 미방위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라도 열어서 일단 녹취록의 주요 부분을 더 공개를 하고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언론인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건 이제 미디어오늘에서 일부 보도된 것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을 보고 네이버를 보면 피읍한국닷컴은 어디엔 있는데 뭐 다음엔 있는데 네이버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기사가 막 뜨거든요. 그것도 이번 녹취록으로 왜 그런지 밝혀졌습니다. 그래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BCD 보수 인터넷 매체가 있으면 A는 네이버에 들어갈 수 있고 B는 다음에 들어갈 수 있으면 원고를 상호 이렇게 교류하는 거예요? 교류해서 띄워준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매체가 다른데?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그런데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녹취록에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매체명을 다 달리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을 만드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고 봐야 되겠네요. 요거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써서 네 이름으로 나가고 제가 써서 우리 이름으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는 막 써야 될 때가 있었다. 또 박영령은 매체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그러면 사실 이분들이 여러 매체를 막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그냥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요. 몇 분의 그룹이 있고 이 그룹핑된 인원이 그게 몇 명인지는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기자가 4명인지 2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그룹이 있고 이 그룹이 기사를 생산을 해서 어떤 거는 이 매체에 올리고 어떤 건 저 매체에 올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왔다는 건가요? 그런 식. 그러니까 그거 뭐
등록을 뭐 한 명이 이렇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 저희가 쭉 얘기한 매체들 있잖아요. 네네. 특히 제 경우는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를 돌려가면서 비슷하게 쓰는 매체. 뭐지? 이렇게 되게 궁금했던 그 매체들이 네. 이제 요 연결해서 보면 네. 제가 써서 네 이름으로 나가고 제가 써서 우리 이름으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걸 저에 적용해 보면 저에 관한 안 좋은 기사가 여기저기 같이 나가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시간차를 두고 과연 이제 언론 언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기사 실명제 한 게 언젠데 이게 뭐 내가 써서 남의 이름으로 내가 써서 네 이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한데요. 실제로 어떻게 보자면 이번 녹취록을 통해서 소위 이제 한국에 보면 그 극우 언론, 우익 언론 매체의 어떤 생태계 이것이 일부 좀 드러난 좀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변칙과 반칙 위에 서서 오직 이념적인 목적만 달성하고 있다. 그게 드러난 것이고요. 네. 이게 더 충격적인 것은 공영방송 MBC가 네. 그런 매체들의 책임자와 의논하고 있다. 의논하고 있다. 이건 정말 이게 뭐 자기의 이념과 생각을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진짜 큰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개인적으로 인터넷 매체나 이거는 뭐 이게 언론 자유가 있고 네. 뭐 일정 규모 가지고 등록하면 하는 거니까. 네. 그러나 공영방송은 제도잖아요. 제도. 네네. 제도죠. 예, 국민이 일정하게 뭔가를 제공하는 제도잖아요. 네. 근데 공영방송이 이렇게 운영되는 건 정말 이건 좌시해서는 안 될 일 같고 그다음에 네. 저는 이번에 또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네. 저의 그 선거법 논란을 보도한 매체가 있고 네. 이 폭로 MBC의 치부를 폭로한 녹취록을 보도한 매체가 있습니다. 네. 이 매체가 쫙 나뉘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네. 나뉩니까? 그러니까 MBC가 26일 날 제가 폭로하고 나니까 바로 27초간 저희 선거법 논란을 보도하고 나서 첫 번째 MBC 그 다음에 연합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따 국민일보가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헤럴드 경제, 뭐 YTN까지 받고 네. SBS도 인터넷판에 받았는지 어쨌든 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받은 이 매체들은 녹취록은 단 한 줄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겨레, 네. 뭐 경향, 그리고 뭐 한국일보, 그다음에 JTBC, 오마이뉴스 네. 등등 요 녹취록을 보도한 곳은 네. 제 선거법 논란 기사는 기사 밸류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지 다루지 않았던 겁니다. 네. 이렇게 나누어져요. 예. 근데 그리고 동아일보가 네. 이제 선거법 논란만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동아일보 기자에게 전화를 받고 네. 제 선거법 논란을 물어봐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네. 정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인사를 한 거다.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라면 그에 대한 응분의 그 프로세스 응하고 책임지겠다. 네. 그런데 이것만 다루지 말고 MBC 그 치부 드러난 녹취록도 좀 같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면 안 되겠냐. 네. 그랬더니 그 기자 대답이 지면이 있으면 끼워 넣어 볼게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지면이 있으면 뭐 넣도록 뭐 건의해 보겠다던가 이런 거였는데 물론 안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조선중앙은 이 양쪽에 다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요. 뒷얘기에 따르면 아무리 다룰래도 선거법 논란 쪽으로 그게 꺼리가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언론 환경이 워낙 안 좋고 종편이 사실은 신경 쓰이는 대목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 박진영 비서관한테 네. 내일 종편이 어떤 태도인지 한번 봐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네네. 그런데 종편도 뭐 큰 반응을 안 보였고 그 중에 이제 이 문제를 이슈로 한 종편에서 다뤘는데 네. 평소 보수적인 논객이 그 정도 가지고 선거법 논란 이러면 그건 흠집내기다 뭐 딴죽걸기다 네. 이런 식으로 일축을 했다 이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녹취록을 다루지 않은 언론사에게 특히 메이저 언론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이었다면 그런 기사 교류를 하고 네가 써서 내가 싫고 뭐
그 만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쪽엔 싱크탱크가 없긴 하지만 뭐 그 민주당 싱크탱크에서 뭐 돈을 받고 원고료를 다른 사람 10만 원 주는데 장윤성 기자가 30만 원 받았다 이러면 네. 가만히 있겠습니까? 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이 여기에 있죠. 네. 정말 다른 거 다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MBC는 공영방송이고 이 공영방송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무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부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위 임원들이 일종의 뒷거래 비슷한 걸 한 장면 아닙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 언론 내에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장면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지금 보면 내가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의 신분도 불명확한 것이십니다. 그러니까 매체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분이 과연 언론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증 이런 것도 공영방송이라면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 이거 딱 보면요. MBC 등장하죠. 네. 그다음에 이런 보수 우익 매체들 등장하죠. 어버이연합 등장하죠. 네. 여기 심지어 자유경제원의 정경련까지 언급됩니다. 네. 국정원까지 언급이 되잖아요. 네. 이게 딱 내부자들, 영화 내부자들입니다. 영화 내부자들. 예, 영화 내부자들에서 그 광란의 이상한 장면을 뺀 나머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MBC판 내부자들을 지금 목도하고 계신 겁니다. 전 국민들께서.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정말 기가 차서 참 많은 국민들 어떻게 우리나라 이 정도까지 추락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 텐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생방송 응원을 좀 주고 계십니다. 최민희 의원 너무 좋아요. 와 최민희 누님이시다. 뭐 의원님 응원합니다. 똑 부러지는 최민희 의원 화장한 모습 처음 보네. 화장은 매일 하시는데. 네. MBC 부당해고 녹취록을 폭로하자마자 다음날 MBC는 최민희 의원 선거법 위반 내사 중이라는 보도를 내보내더군요. 누가 봐도 보복성 보도, 참 치졸한 것들. 뭐 별풍선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 아침에 볼 수 있어서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더민주가 딱 150석만 가져갔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엄청 좋아해요. 정확하고 정의에 앞장서는 분입니다. 총선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요. 앞두고 딱 한마디만 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네. 국회의원의 실력은 보좌진의 실력입니다. 특히 저는 이 언론과 방송에 관해서는 제가 민주언론 시민연합에 몸담았을 때부터 간사로 활동했던 박진영 간사가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저랑 4년 동안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보좌관님 지금 얼굴 빨개져가지고 저기 앉아 계세요.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는 표정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 박 비서관은요 갑자기 없어져요.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른 보좌관들이 왜 그래요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분명히 뭔가 팔고 있을 거야. 그럼 그게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진짜 저는 정치권이 욕먹을 때 제일 가슴 아픈 지점이 이 지점이라서 오늘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지금 보좌관들은 진짜 밤잠 못 자고 일하거든요. 저도 잘 압니다. 네, 그런데 정치권이 욕먹으면 정치인들이야 이렇게 가끔 얼굴도 나오고 이러지만 그런 거 없는 보좌관들은 그 욕먹는 정치인들의 보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만 사실은 의원들 아무리 욕하셔도 제 주변에는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의원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 주변에. 아니 근데 갑자기 이제 조금 다른 튀는 질문이긴 한데 저 보좌관 월급 편취 뭐 이런 문제로 의원 갑질 이런 것도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는 제 주변에선 못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의원이 보좌관의 월급을 사적으로 이렇게 가져다 쓰는 건 저는 그런 건 아니었지 않을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고들 말씀하시죠. 이목희 정책위 의장 그 문제로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선관위에서 문제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실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이번 녹취록 파문 때문에 네. 사실 이제 한국 언론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 셈인데요. 이 녹취록 전량을 좀 공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녹취록 전량을 다 공개하려면 국회가 열려야 됩니다. 아하. 저는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 네. 제가 일하면서 반드시 지켜줘야 될 특권은 면책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책 특권. 예, 불체포 특권의 경우도 네. 정치 검찰일 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떤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다. 그럼 그건 불체포 특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네. 면책 특권은 네. 제가 이런 그 녹취록을 입수했을 때 이거를 공개 안 하는 건 제 마음의 양심의 소리가 허락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심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걸 공개하려면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보도하는 언론들도 네.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거나 네. 상임위가 빨리 열리기를 바라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청취자들께서도 네. 국회의원 특권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만 하다 보면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데 가장 큰 특권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거. 접근할 수 없는 자료를. 예, 접근할 수 없는 자료를 네. 받아볼 수도 예. 있고 최대한 노력해서 받을 수 있다는 예. 요 특권. 예. 두 번째는 열심히 하는 의원을 보고 누군가가 이런 녹취록을 가져왔을 때 네. 그것을 폭로할 수 있는 거. 면책 특권. 네. 전 이 두 개가 네. 제가 느낀 가장 큰 특권이거든요. 네. 예, 좀 더 하자면 혼자 하지 않고 유능한 보좌진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정도인데 네. 이건 정말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누가 아무리 여론 조작으로 네. 면책 특권을 폐지하자 그래도 네. 이거 없으면 야당 의원들은 혹은 여당 의원 중에도 폭로할 중요한 자료를 네. 갖고 있는 분은 일할 수 없다는 거. 그렇군요.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 많은 취재와 네. 또 국회 안에서 밝혀져야 될 쟁점들이 있는데요. 문화방송 측은 사실 그 두 사람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해명은 좀 어떻게 보세요? 공식 입장 발표를 했는데 군색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당했다면 법원에서 왜 집니까? 법원에서 1심, 2심에서 다 노조가 승소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MBC 파업과 관련하여 네.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게 세 갈래입니다. 네. 하나는 노조가 네. 이제 제기한 거, 하나는 사측에서 예. 제기한 거, 하나는 이제 검찰에서 하는 네. 건데 이게 20여 건 정도 되는데 네. 노조 쪽에서 제기한 것은 대부분이 다 이기고 있고 네. 사측에서 제기한 것은 대부분이 지고 있는 있고. 추세고 예. 뭐 그런 추세인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쨌든 법원이 한 판단을 보더라도 네. 지금 사측에서 하는 근거 있게 해고했다는 건 법이 안 받아들인 거니까요. 그런 네. 군색한 변명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 녹취록을 편집했다 이런 거잖아요. 네, 네. 말하자면 악의적으로 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건데 편집 안 했습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MBC가 껄핏하면 소송을 하는데 네. 저희가 이 녹취록을 그렇게 말하자면 편의적으로 편집했다면 네. 저희도 문제가 되고 네. 또 저희 것을 받아 쓰는 언론도 언론도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그 점에 주의해서 네. MBC 법률 가 검토도 미리 받으셨나요? MBC가 네, 예.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예. 공영방송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반박 보도자를 또 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MBC의 공식적인 해명은 군색하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조직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네. MBC 조직을 어떻게 장악하나. 그러니까 특히 보면 예능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어요. 네, 무한도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디오스타 같은 것이 결국은 국민을 좌파로, 좌경화, 좌파. 국민을 좌경화하는 1등 공신이다. 이다. 이런 표현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무슨 MBC에서 성소수자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박한명 국장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자신이 그런 정도로 왜 만들었냐고 하고 야단을 혼냈다. 쳤다. 네, 뭐 이런 얘기. 대목도 나옵니다. 그거 이제 그 올해 기자 생활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 아이템을 너 왜 다뤘냐고 윗사람이 혼내는 거.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혼낸다고 안 쓰면 기자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그런 말을 들은 MBC 내부 구성원들은 네. 얼마나 그 굴욕감과 그런 걸 안고 예를 들면 그 MBC가 좋아질 희망을 안고 일을 하고 있을까. 네. 제가 사실은 원내 대책회의에서 울게 된 게 이 지점이 가슴을 때린 건데요. 네. 제가 어쨌든 언론사 상층부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젊은 기자분들은 가슴에 정의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젊은데. 네. 그러니까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때 생각한 게 야, MBC 내부 구성원들은 저런 본부장들 밑에서 아이템 하나하나 다룰 때마다 간섭받고 그러면 그만두고도 싶고 그럴 텐데 버티는 거잖아요. 네. 내부 구성원들이. 네. 혹시 좋은 세상이 오면 우리가 제대로 언론 한번 해봐야지 이런 네. 마음으로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거죠. 지금 우리 네. 현실이 너무 슬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왜 눈물을 쏟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또 눈시울이 붉어지고 계세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MBC 내부는 상당히 자괴감이 클 것 네.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막 MBC 노조가 세게 붙었을 텐데 지금 또 그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 최승호 PD에 따르면 사측이 그걸 노리고 있다. 파업만 해라. 네. 우리가 다 잘라주마. 이런 자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전술이 지금 꼭 유효한 것인지 고민 중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앞으로 좀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문제는 정치권이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12년 대선 기간 중에 파업이 있었잖아요. 네네. 대선 레이스가 그렇죠. 총선 대선 레이스가 있을 때 그때 파업이 있었고 파업 140일 정도 되었을 때 총 170일 파업을 네. 했는데 140일 정도 되었을 때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네. 그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박근혜 후보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네. 순리대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였고 그리고 우회적으로 이상돈 비대위원이나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통해서 이 문제 이제 해결을 잘 하겠다. 이렇게 네. 약속까지 했던 사안이고 새누리당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같이 나서기로 합의를 되어 있던 사안입니다. 아하. 이게 그리고 언론 청문회를 하기로 되었던. 근데 정치권이 네.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이렇게 변칙적으로 MBC 녹취록이 폭로되는 사태가 온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파업도 저는 이제 파업이 능사이 아니거든요. 네. 그 정치권이 국회가 정부가 네.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네. 왜 언론인들이 파업을 해야 돼요? 열심히 글을 써서 싸워야죠. 그렇죠. 정론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네. 옛날에는 제가 언론운동 할 때는 동지였고 네. 지금은 제가 어쨌든 미방위 위원으로 네.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 이 상황 네. 해결 못한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녹취록 폭로를 계기로 어쨌든 최대한 국회에서 할 일을 찾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상호 간사가 아주 유능한 분이고 네. 말은 우리 당에서 정의로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녹취록에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그 시계가 이제 2014년인데요. 뭐 옛날에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MBC가 뭐 그 국민을 그 좌파와 우파로 나누게 된 데 일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지금 그러니까 2014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그걸 우리가 다 막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12년 파업을 거치면서 이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네. 사측이 정말 칼을 휘둘렀고 그게 일단 그런 거잖아요. 저는 참 그 MBC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게 노조가 세다는 말입니다. 노조가 다 한다. 노영 방송인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노영 방송이면 최승호, 박성재 이 두 분이 해고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인사권이 최고 권한이잖아요. 네. 인사권과 재정권. 예. 이걸 갖고 있는 건 경영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진짜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네. 더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지금 보면 이걸 틀어막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고 그렇다면 다시 돌이켜서 판단해 보면 지금 MBC가 내부에서 뭐 사회 비판 또 정부 비판 또 정치 비판 이런 것들을
고위직들이 누르고 있다는 그렇죠. 것이고요. 일일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성소수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야당의 이슈도 아니고 이것은 그렇죠. 그 국제사회에서 유엔도 성소수자 보호를 해야 돼.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동성애자 이 인권 보호에 나서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그조차도 다루는 아이템으로 지금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그렇다면 MBC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MBC는 딱 바라보는 게 한 군데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부 여당.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당 그 정부 기관 내에 있는 그 방송 수장들. 네. 딱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MBC 고위 임원들이. 네, MBC 고위 임원들이.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법무실장 얘기가 참 기막힌 얘기도 있습니다. 임시정부 법통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대목은 진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당구장 가게 만하다고 표현했던가요? 뭐 그 가게 하나 차려놓고 말만 했던 건데 그게 무슨 법통이냐 이 말은 변호사가 그리고 공영방송의 법무실장이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그냥 스스럼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녹취록 전체가. 그래서 공개하고 싶습니다. 국민들께 알리고 싶습니다. 조중동도 정의로움이 있다면 이 보도에 동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언론사라면 당연히 이 의혹을 함께 파헤쳐서 진실을 국민들께 알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이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MBC 노조, 기자협회, 그리고 언론노조가 지금 현직인 안광한 사장 그리고 문제의 백종문 본부장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했습니다. 네. 실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박문진 이사장의 경우에는 본인도 이 녹취록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녹취록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뉴스타파에서 취재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알게 됐고 뭐 녹취록의 내용을 안다는 거였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백종문 문제가 됐던 안광한 사장 책임지고 물러나게 할 수 있을까도 의문인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이게 상식적인 경우라면 이게 민주정부 시절을 돌아보시면 사실은 조그만의 흥결이 있어도 일단 본인들이 당신들이 물러났죠. 못 견뎠죠. 양심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보수신문이 너무나 흔들고 그래서 못 견뎠는데 지금은 그 안광한 사장이 아니라 최문순 사장이었으면 버텼겠습니까? 저는 뭐 한 오늘 내일 물러났을 것 같아요. 정현주 사장이었으면 어떻게? 물론 그분들은 이런 일을 안 하시죠. 안 하실 분들이죠. 그러나 입장이 바꿔졌다면 조선일보가 사설 안 썼겠습니까? 중앙일보가 사설 안 썼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식이 파괴되는 시대, 원칙이나 룰에까지 편가르기를 하는 이 시대에 빨리 종식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영주 이사장 말 중에 하나 주의하셔야 될 말은 그 녹취록에 나오는 누군가가 법적으로 뭐 잘못을 했으면 법적 책임을 지면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검토해볼 여지가 같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아야 되겠죠. 이거 백종문 본부장은 이 정도 됐으면 좀 물러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MBC에서 가장 오래 고위 임원을 하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원래 한 2년 정도 고위 임원을 하면 지방사로 내려가거나 뭐 이런 게 MBC의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고위 임원을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라디오에 대해서도 다 빨갛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MBC 내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간판 프로고 손석희의 시선집중,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로 알려져 있고 또 이제 국민들도 아침에는 손석희, 저녁에는 김미화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택시기사들 다 그 프로 듣고 또 이제 기자들도 듣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얘기를 정리해서 기사로 만들고 이런 게 거의 레귤러하게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그 프로를 빨갛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상하죠. 박모 대표가 그 프로그램에 또 자기 기자로도 출연하고
맞아요. 그게 뭔지를 그러니까 이게 실용적으로는 그게 청취율이 높으니까 이용은 하고 싶고 네. 또 욕도 하고 싶고 뭐 이런 복합적인 상태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중이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참, 이 정말 심각한 문제들, 네. 특히 이제 이런 언론 환경이 정말 어렵고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뒷 상황이 어떤지 정말 그 흑막을 열어 젖힌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시간 정도 의원님 모시고 네. MBC 사태 쭉 들어봤는데요. 상임위는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제가 이제 우상호 간사하고 네.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오다가 우리 원내 수석 부대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네. 본회의가 열리거나 상임위를 열어주거나 네. 뭐 어쨌든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겠다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이 사안이 네. 그 인식은 이종걸 대표도 같이 하고 있고요. 네네. 당내 모든 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네. 같기 때문에 네. 일단 열리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네. 하루빨리 오늘이라도 오후라도 열어서 이 사태의 본질을 국회가 나서서 열어주어야 기자들도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국회가 열리면 조중동도 안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의 본질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가 빠른 시간 안에 열려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다 하셨으면. 이럴 때 보통은 이제 정치인은 네. 자기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그러면 또 MBC가 선거법 논란 보도를 할까봐 네. 어쨌든 국회에서 비례대표는 국회의원 중에 미생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힘도 없고 네. 그래서 제 힘이 딸립니다만 그리고 MBC가 아무리 과거에 비해서 시청률도 떨어지고 그랬다고 하지만 그래도 MBC는 거대 공영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공영방송과 미생 비례인 제가 싸우는 게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러나 저에게도 어디선가 돌팔매 하나가 쥐어지지 않을까요? 어쨌든 할 수 있는 최대한 끝까지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댓글이 들어오는데요. 이번에는 박보자관님 힘내시라. 박보자관님 화이팅, 박보자관님 힘내십시오. 이런 응원 메시지가 많습니다. 충격이다. 정말 독재국가 따로 없네. 이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조만간 국회가 열리면 국회 또 생중계하도록 하고요. 뿐만 아니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또 함께 취재해서 쓸 수 있는 대목이 있으면 나눠서 저희도 오마이뉴스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